보세요. 역을 줄이다 보니까 이 구간 속도가 빨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GTX의 결정적인 이 흠이 뭐냐면 역을 줄였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용자가 줄어들겠죠. 그죠? GTX의 사업상의 그 구조적인 문제는 역이 적은 문제라는 거야. 역이 적으니까 이용객이 줄어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 수백억 적자가 나는 부분을 결국은 정부가 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지금 그렇게 계약을 맺었대요. 그 수백억의 적자를 메꿔줘야 되는데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GTX를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 세금의 혜택을 받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GTX를 이용 안 한다고. 그죠? 그쪽으로 출퇴근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건 뭐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왜 소수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여기에 처박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계획으로 전 구간 개통이 지연된 만큼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대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서둘러서 개통을 할 게 아니었어. 그죠? 최소한 구성력이 완성이 되면, 뭐 그렇게 그때 되면 하더라도 일찌감치 해봤자 지금 적자만 나는 거잖아. 그죠? 굳이 개통 안 했으면 적자가 안 나는 건데, 왜냐면 개통했다라는 거는 사람들을 다 쓰고 시스템을 다 가동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선거 기간에 맞추느라고 또 무리하게 개통했다가 결국은 수백억의 손실이 발생했고 정부 부담으로 갖고 그 돈은 국민이 부담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GTX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요, 어떤 환상 같아. 그죠? 2,500만이 서울 수도권에 살면서 어떤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이 주는 게 아니라 세금 빨아먹는 하마가 됐다. GTX는. 그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문제는 그렇고요.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최근의 문제가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죠.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줄었고, 그죠? 줄었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를 많이 못 줬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 매매를 많이 안 하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가 많고, 세 번째로는 임대차 보호3법 때문에 갱신을 하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와. 그죠? 시장에 매물이 많아서 가격이 자율조정돼야 되는데 매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보호 3법 갱신 한번 해주는 거, 자, 그게 오히려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자, 제가 보기에는 이 갱신, 그죠? 임대차 3법은 폐지해야 돼. 이 폐가 결국은 전세가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4년에 한번 갑자기 올려야 되니까. 그죠? 4년에 한번 갑자기 올려야 되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아파트 매매 건수는 좀 올라왔어요. 3,900건. 3월 달에 2021년 8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그죠?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아파트 매매가 조금 오르겠죠. 그죠? 뭐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자,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날까지 집계된 지난달 매매 건수는 전월보다 55% 1389건 4000건을 넘어설 거라는 거야. 서울시만. 자, 이번 거래량 증가는 업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삶의 권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아니 뭐 신혼부부가 4억, 5억, 6억 그런 전세 그 보증금을 내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 국가에서 뭐 좌파든 우파든 똑같은 거니까 그 무슨 신혼부부 뭐 보금자리론, 그죠? 무슨 론 해가지고 1%의 1%대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해주고 있어.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죠? 집값을 올리는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죠. 촉매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왜 1%로 신혼부부들에게 그 돈을 공급해 주겠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서울 수도권에 살아야 되니까. 그죠? 안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살 수가 없어. 직장을 좋은 집을 얻어서 살 수가 없어. 물론 빌라에 살면 되지만.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그냥 그 저금리를 가지고 그냥 대출을 받아서 다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그게 갭 투자자들한테는 또 기회가 되고,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게 좋잖아. 그 갭이 전세 가격이 올라야 매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어떤 집값 상승의 선순환이 되고 있는 거야. 좌파 정부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세금을 무대기로 때렸다가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고, 그죠? 이 풍선 효과 때문에. 자, 우파 정부에서는 마구 풀어대니까 뭐 아예 분양가는 뭐 요즘 뭐 확 풀어버리고 뭐 전혀 규제도 안 하니까 그냥 뭐 오히려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올려서 일반 사람들이 위기감을 갖게 하고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그리고 자사 신문을 통해서 막 그것을 또 광고를 하잖아요. 위기감을 조성해서 분양가 계속 오르니까 비싸더라도 지금 빨리 사라. 그죠? 그렇게 하면서 분양받도록 이렇게 촉진시키고, 그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싼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은 집을 분양받고 있고, 그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매매로 조금 쏠렸다라는 거죠. 자, 1분기 지역별 거래량을 보니까 노원구가 가장 많았다는 거야. 노원구는 뭐 전세 수요, 매매 수요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많았고, 특히 9억 이하의 아파트가 전체 8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그죠? 9억 이하의 또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정부가 또 지원했고, 그죠? 자, 그렇게 부동산 부양 정책을 폈죠. 그죠? 부양 정책 피다가 정부는 이제 그거를 펴서 경제도 살리고, 그죠? 집값 하락도 막고, 자, 그러려고 했는데 뭐 별로 좋은 효과를 못 봤죠. 그죠? 뭐 선거에서 그게 나타났으니까. 다음으로 송파구가 655건, 강동구 540건. 그러니까 서민들 아파트, 그죠? 서민들의 아파트 조금 거래되고,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들 거래되고, 그죠? 그렇게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이제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이제 투자 겸 뭐 실거주로 들어갔겠죠. 자, 송파구는 지난해 연간 거래량도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남은 못 가고, 그죠? 자꾸 집값은 신고가를 하고 하니까 송파구로 가는 거야. 그죠? 송파구로 가는 거야. 자, 그러나 여러분들 그 송파구 집을 사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돼. 그죠? 송파구 아파트 수요는 뻔해. 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강남 못 가는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왜냐면 뭐 밑에 강북에 살던 사람들이 두 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채로 몰아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강남의 에이스들은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지만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송파구의 아파트는 그게 쉽지 않아. 그죠? 왜냐면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송파구를 안 가거든. 그죠? 송파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야죠. 그죠? 자, 1분기 거래량을 자치구별로 분석해 보니까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노원구, 그죠? 그런 데서 많이 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원구는 서울에서도 9억 이하 아파트 비중이 80%로 가장 높다. 자, 지금 전세 가격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오르는 거야. 결국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뭐 저금리로 계속해서 대출해 주니까 굳이 이 주거의지를 낮춰서 뭐 빌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서울은 다음 달에 입주를 시작하는 신축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 공급 물량도 딸리고.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갱신계약, 그죠? 갱신계약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전세 가격은 49주 연속 오름세, 25개 자치구 모두 올랐어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
놔두겠죠. 그죠? 오르게 놔둘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이제 아파트 매매가 활발해질 거 아니야. 그죠? 아파트 매매가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도 취득세 등록세로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도 팔리고, 그죠? 그러면 건설사들 법인세도 낼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뭐 폭락하고 그런 걸 바라질 않아요. 그러면 세금이 안 들어와. 거래도 안 되고. 그죠? 자,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요즘 뜨는 성동구라는 거야. 성동구가 0.17, 이번 주에 올해 누적으로 2.45, 그죠? 금호동, 행당동, 이런 역세권 단지 위주의 성동구죠. 그죠? 성동구. 자, 실제 볼까요? 20일 행당동, 행당 한진타운 전용 114가 8억 2천에 전세 계약이 됐는데,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이 지난달에 7억. 그러니까 1억 2천이 한 달 만에 오른 거야. 그죠? 이런 게 뭐겠어요. 결국은 싸게 대출을 해주니까 결국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성수동 일가의 서울숲 대림 전용 5구가, 저 5구예요. 6억 3천에 세입자를 들었는데, 이게 그 전에 5억 5천, 8천만 원이 올랐네요. 그죠? 이렇게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자, 물가 폭등하죠. 전세 가격 폭등하죠. 분양가 폭등하죠. 그죠? 불만이 많겠죠. 그죠? 자, 금호동의 이편한 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84도 지난달에 9억 4천. 지난 18일이죠. 그죠? 지난달은 8억 원. 1억 4천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장에 전세 매물이 없으면 이렇게 가격을 올리겠어요. 그죠? 근데 전세를 주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 이거 떨어질 때 돈 어떻게 내줄 거야? 그죠? 떨어질 때 어떻게 내줄 거냐고. 그죠? 이 돈을 갖고 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어디다 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단지 전용 5구도 8억 1,500. 전원달에 6억 9천, 1억 2,500.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120개가 넘던 전세 매물이 최근에는 50여 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라는 거예요. 금호동의 부동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1200건에 달했던 성동구 전세 매물도 지난 22일 899개.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권까지 다 그래요. 그죠? 지방광역시는 좀 각계별로 틀리고요. 각 도시별로. 지금 수도권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정책을 잘못해서 그래. 일단은 임대차 3법이 문제고, 그죠? 그 다음에 공급 물량도 적고, 그죠? 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난달 22일 기준에 한 3만 건, 2개 빠지는 3만 건, 지난해 4만 1,764건에 비해서 28%가 감소했대. 이게 뭐예요? 그죠? 결국은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 때문에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좋은 게 아니야. 자, 그런데다가 입주 물량도 올해 입주 물량이 16,000건 정도, 지난해가 24,400, 33%가 줄었어요. 내년에는 더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그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집값 상승에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압박이. 자, 실제로 전세 갱신 계약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6,247건 가운데 35%가 계약 갱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35%가 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지난해 갱신 계약이 전체 계약의 27%였는데 35%.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는 거죠. 그냥 5% 올려주고 사는 거죠. 자, 오늘 대통령실에서 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높다. 뭐 1점 몇 프로 생각했나 보죠. 2.2%라는 거야. 그래서 뭐 홍보를 많이 하던데, 여러분들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물가가 폭등하고 전세 가격 폭등하고, 그죠? 기름 가격 폭등하고, 뭐 그러면서 성장을 한 건데, 그죠? 오히려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죠? 금리도 안 내리고, 뭐 그런 가운데서 이런 성장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다 눈속임이죠.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